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관공부학과 이정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기획서를 쓰실 때, 그리고 논문을 쓰실 때, 각종 보고서를 쓰실 때, 그리고 공모전을 위한 PPT를 구성하실 때 참고 문헌들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참고 문헌들을 쓸 수 있을 것인지, 인용 표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참고 문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기사의 예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논문에 있는 어떤 글을 하나 좀 뽑아왔습니다. 제가 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서론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2012년 대선 전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나는 꼼수다 이후 팟캐스트는 우리나라의 시민들에게 일종의 대한 미디어로 인식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괄호를 쳤습니다. 이해승 2016년 12월 29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제가 창작을 해서 쓴 내용이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해승이라는 분이 2016년 12월 29일에 썼던 어떤 기사, 여기 PD 저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예를 가져와서 제가 글로 표현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인식되어 왔다라는 이 팟캐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해승 기자의 어떤 글들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여기에 무슨 언론사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적어주는 것들은 아니고요. 본문 안에 저자명과 그 다음에 연도와 날짜까지를 적어주게 됩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연도만 적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와 함께 월과 일까지 같이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 같은 거, 본문에는 전반적인 내용들, 기사의 제목들을 다 같이 넣는 것들은 아니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참고 문헌이라는 항목들을 만들어서 이해승 2016년 12월 29일자와 관련된 이 기사가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PD 저널이라는 어떤 언론사에서 이제 따온 글들이다. 이제 게재되어 있는 PD 저널이라는 언론에 게재되어 있는 글들을 가져온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해승 2016년 12월 29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들은 온전히 제가 쓴 것으로만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표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쓴 거를 출처 표기 없이 가져온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표절이 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참고문헌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인터넷 그리고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컨대 팟캐스트 포털 주식회사 팟빵의 광고센터 광고 소개서에 따르면 팟캐스트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00% 성장했고 광고 시장 역시 매년 200%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제시를 했어요. 데이터들을 제시를 할 때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처를 보다 분명하게 표시를 해 준 겁니다. 팟빵 광고 센터라는 곳에서 2017년 1월 25일에 나온 그 보고서들을 활용해서 내가 이 글들을 썼다, 본문 중에 표현했다라는 부분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처는 어떻다고요? 참고 문헌에 이렇게 적어주죠. 팟빵 광고센터 2017년 1월 25일자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팟캐스트 팟빵 광고 상품 안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기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그 사이트에 팟빵이라는 팟캐스트 어떤 포털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URL 주소를 반드시 넣어주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팟캐스트 광고는 광고 스킵 비율이 40%로 낮고 팟캐스트 광고 청취 시 광고 상품 구매나 사이트 방문 비율이 61%로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들을 제시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최반석 씨가 2016년 3월 9일에 쓴 글들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연도만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와 함께 월과 일자 정보들을 같이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기사들은 매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연도와 월과 일일 보다 분명하게 써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문 중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참고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참고 문헌에는 반드시 최반석의 2016년 3월 9일자의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어떤 언론사에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에 게재된 글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반석 2016년 3월 9일 되어 있죠. 애청자 많은 팟캐스트 광고 효과는 이라는 것이 제목이고요. 블로터 단넷이라는 언론사에 게재되어 있는 글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RL 같은 것들도 적어주시면 보다 신뢰도가 높게 독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논문, 그리고 책, 보고서를 어떤 형태로 참고문헌을 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광고란 스마트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인터넷, IPTV, 디지털 사이니지 등 IP를 기반으로 하거나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양방향 맞춤형 광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는 직접 따옴표를 달았죠. 이걸 완전히 뭐 글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대로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따옴표 안에 나와 있는 글들은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보고서에 나왔다. 2013년 5월 달에 나온 보고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죄송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네, 나온 보고서에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쪽과 8쪽들을 이제 주로 활용해서 쓴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헌 보도록 할게요. 미래창조과학부 20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 그 다음에 5월이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광고 산업 육성 전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보고서는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산업정책과에서 나온 자료다라는 부분들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미래창조과학부, 제가 약간 자꾸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에 나와 있는 자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13년 5월에 나온 자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2013, 5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요. 그리고 8쪽에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문헌에 미래창조과학부 2013, 그 다음에 쉼표하고 5를 적으셔도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접 따옴표를 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보고서에 몇 쪽에 있는 자료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면 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들을 확인했을 때 몇 쪽에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기울이시는 것들이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맞춤형 스마트 광고란 빅데이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상품,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광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정기와 강경수가 쓴 2015년 논문에 적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문은 이렇게 표현이 됐죠. 연도만 표시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까 전장에서 봤었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연, 월, 일이 같이 나와 있었다라는 사실들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정기와 강경수 2015 논문 여기에 이제 참고문헌이 달려있죠. 제목을 적고요. 그다음에 제목 뒤에는 이 논문이 실린 학술지명을 적어주는 겁니다. 학술지 몇 호에 실린 논문인지 그리고 이 학술지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두세요. 그 뒤에는 이정희 2016년 재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책이에요. 책 같은 경우에는
쪽수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지는 않습니다. 이 뒤에 참고 문헌을 적을 때요.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논문일 경우에는 쪽수까지 적어준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두세요. 논문을 참고문으로 쓸 때, 책을 참고문으로 쓸 때, 그다음에 보고서를 참고문으로 쓸 때의 참고문헌 표기 양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사실들 기억해 두세요. 아까 글 같은 것들을 보고서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레포트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논문을 쓸 때 본문에는 뭐 쭉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만 쓰는 거죠. 내용들을 쓰고 맨 마지막 장에 참고 문헌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글로벌 모니터 2014년 8월 11일 연월이 나왔죠. 이거는 뭐 기사일 가능성들이 되게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URL까지 넣어줬습니다. 자, 김재정과 박경자 2017이라고 적었죠. 연도만 있고 월일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논문이죠. 논문은 제목과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실린 학술지, 그 다음에 권수, 몇 권에 몇 호에 실렸는지 논문이기 때문에 쪽수까지 다 적어준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김현아 2017년 2월 8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데일리라는 어떤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에 적혀 있는 이런 제목을 가진 기사의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백형근과 전범수, 이정기가 2013년에 쓴 논문이죠. 방송 확보, 권수, 그다음 쪽수를 같이 적어주는 부분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문헌을 쓸 때 책을 표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논문을 표기하는 방법, 인터넷 기사를 어떤 뭐 기사나 인터넷 기사를 표기하는 방법들이 다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주 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주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갤럽에 따르면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국갤럽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11일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였고 이 가운데 20대의 지지율은 0%로 가장 낮았다. 20대는 정치적 참여가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연령대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어디에서 인용한 거죠? 이정기와 정대철의 2011년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라는 부분들 기억나시겠죠? 이정기와 정대철 2011년에 라고 적혀 있는 이 논문들의 구체적인 명과 권호수, 쪽수는 나중에 참고 문헌을 통해서 이제 달게 될 것입니다. 기억나시겠죠? 이 부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가 대통령에 대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20대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그만큼 강력하게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마침표를 찍은 그 뒷부분에다가 각주를 달게 된 겁니다. 각주 1이 1이라고 달려있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 밑에 바로 달리게 되죠.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 2월 21일 참여연대가 뭐에 따르면 어떻게 높았다. 일반적으로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다라는 것들을 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20대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라고 해서 이제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죠?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0대는 다른 문단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요. 뭔가 좀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각주를 달아요. 각주에서 내가 이 본문 중에서 다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니면 이런 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만의 생각 같은 것들을 각주를 통해서 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참고 문헌을 각주를 통해서 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각주를 달 때는 내가 본문 중에서 다 하지 못했던 맥락, 본문 중에다가 글을 계속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본문 중에다 내게 생각들을 넣었을 때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중에 다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 우리가 각주를 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들 기억해 두세요.
되게 중언부언했는데요. 조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같은 경우에는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갑니다. 가끔씩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주를 문장 시작할 때 앞에다가 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할 때 여기에다가 여기다 1 이렇게 각주를 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잘못된 표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표를 쓰고 나서 그 뒷부분에다가 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최신술 게이트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최신술 게이트라고 하고 여기다 각주를 달아서 박근혜 최신술 게이트는 언제 언제 일어난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각주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장이 끝나고 뭔가를 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마침표를 찍고 난 그 다음번에 달게 된다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어렵지 않죠? 각주는 본문 중에 다하지 못했던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을 넣고 싶을 때 쓰게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각주를 달 수 있다라는 건데요. 더욱이 이 연구는 플립 러닝을 활용한 어쩌고 저쩌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립 러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각주를 달았어요. 각주를 달고 플립 러닝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개념적인 정의를 각주를 통해서 달 수도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PPT에서 여러분들 뭐 광고공부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PPT를 만드는데 PPT에서 인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PPT에서의 인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도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교수님에 따라서 아니면 평가자에 따라서 각주를 그 PPT에서 어느 정도를 인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아,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뭐 제가 하는 얘기들을 절대시하지는 마시고 참고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PT는 뭐냐면요. 대웅기획 36회 크리에이티브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몇 장면을 캡처를 했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에 대웅기획에서 대상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되게 깔끔한 PPT고 내용도 충실하다라는 사실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제가 데이터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방법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많이 팔린 국민 과자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까지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출처가 달려 있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나온 자료가 2017년에 나온 자료가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을까요?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어떤 자료를 찾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쵸. 결과적으로 출처를 다실 때는 이렇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이라고 적어 놓는 것보다는 이게 2017년에 나온 이 자료가 제목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에서 이 자료들을 가져왔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년 자료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어떤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명시해 준다라고 하면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운 PT가 될 수 있지 않겠나, PPT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PPT였습니다. 출처 표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챙기는 데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빼빼르데이 등등 뭐 이렇게 데이가 나와 있고요. 출처는 사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은 1238이라고 됐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회사죠. 회사에서 2016년에 조사한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사람 인해서 2016년에 자료를 이거 하나밖에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자료를 조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직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 자료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제목이라든지 보고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N은 1238이라는 것은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1238명이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지 3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지 모르잖아요. 부산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지 정보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어는 제가 봤을 때 데이터 전공자인 제가 봤을 때는 이 출처들이 뭐 대상을 받은 작품이긴 하지만 좀 더 불분명하게 표현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작품이에요. 대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가격 인상과 과대 포장 이슈로 인해 빼빼르데이의 상업적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매일경제 2017년이라고 적어놨고요. 여기는 이데일리 201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가 데일리로 알고 있거든요. 이데일리도 데일리 신문으로 알고 있어요. 오프라인 신문사, 온라인 신문사의 차이는 있지만 매일 나오는 신문사인데 2017년에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2017년에 몇 월 며칠에 나온 자료인지 그리고 제목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획서를 쓰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PPT에 정말 많은 글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깔끔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언론사 명과 연도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시면 참고 문헌 같은 것들도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신뢰도가 있는 자료인지를 좀 직관적으로 좀 파악하길 원하는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최소한 연도, 그 다음에 월1 정도는 적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봤을 때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제목 같은 것들도 표기를 해주고 제목들이 들어가기에 너무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뭐 참고 문헌을 뭐 보여주는 장평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관점이다라는 생각들 감안하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PT에서의 인용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제 도출을 하기 위해서 이 대상 작품에서는 4명에 대한 FGI를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세, 17세, 22세, 25세 FGI를 진행을 했네요. 기획서를 쓰기 위해서, 광고 기획서를 쓰기 위해서 FGI까지 한다라는 것들은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라는 부분들이죠. 문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들이 되게 충실하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FGI라는 것들은 일종의 연구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의 작은 연구물이 들어간 부분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보다 구체적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최소한 뭐 연도, 월 1 정도는 나와야 되고 어디에서 진행을 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 연구인지, FGI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다 분명하게 표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빼빼로 데이 뭐 이전에 조사한 자료와 이후에 조사한 자료들 뭐 이런 것들 다 차이가 나잖아요. 2017년에 조사한 자료와 2020년에 조사한 자료가 당연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네. 뭐 2000년도에 조사한 자료인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체 FGI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거 뭐 2020년에 한 건지 2005년에 한 건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자료에 보다 생동감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연도 표기와 FGI를 했을 경우에는 뭐 연구 대상자의 특성 같은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좀 넣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PPT 인용 이라고 제가 좀 아까 대상 작품을 좀 봤을 때 평가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었고요. 이번에는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담당했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쓴 과제에서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되어 있는지 PPT에서 어떻게 인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PR 기획론 과제이고요. 2019년 2학기에 작성한 과제들입니다. 김영규, 나영준, 최원준, 권소희 학생이 만든 기획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상황 분석 단계에서 이제 김철호 대표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기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의 인터뷰를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다라는데 2019년 10월 1일에 인터뷰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아까 그 대상 작품보다는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뭐 여기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어떤 시점에서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 어디에서 인터뷰를 한 건지, 직접 만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인터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인터뷰를 한 건지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연도 월 1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신뢰도를 좀 높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이걸 문제 도출 단계에서 올라서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어떤 조사를 한 거예요. 2019년 11월 3일에 자체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은 30이다. 사례수가 30명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 대상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네요. 올라서당 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몇 명은 어떻게 대답했다, 몇 명은 어떻게 뭐 응답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상을 받은 작품보다 조금 더 연도에 대한 어떤 출처 표기가 보다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인터뷰를 한 시점에 대한 정보가 보다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상에 대한 정보도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작품이에요.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봉산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지연 사무국장을 인터뷰를 했다. 언제 조사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보다 구체적인 어떤 인터뷰 내용들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2019년 11월 3일 봉산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몇 퍼센트가 긍정적이었다.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25명은 어떻게 응답을 했고 몇 명은 어떻게 응답을 했다라는 정보가 보다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잘한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잘 안 된 부분들이다라고 해서 가져온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존 메디나라는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어떻게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거 본인들이 실제로 워싱턴 대학교로 간 건가요? 간접 인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사라든지 어떤 책이라든지에 따온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온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보다 분명히 표현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표절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다 분명한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령별 정보 획득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6년에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의 출처가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다라는 부분들이 보다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이렇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대원기획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보다 출처 표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조금 NG가 있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올라서당 A팀이라고 하는 이 조, 뭐 같은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모든 자료들을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모든 작품들이 끝난 이후에 참고 문헌을 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본문 중에 인용했었던 어떤 그 자료들을 이제 한 장표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정말 잘 표현된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건 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설명한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참고 문헌이라는 어떤 장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좀 종합을 해보도록 할까요? PPT를 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들을 인용할 때 팁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기사나 논문 자료를 인용할 때 저자명, 자료명, 뭐 언론사, 책, 논문명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독자들이 이 자료들을 검색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정기 2016년 스마트 광고라는 책의 86쪽에서 나온 자료다라는 것들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정기라는 기자가 2019년 1월 1일에 어떤 신문사에서 나온 글들을 우리가 가져왔다라는 부분들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통계청의 어떤 2019년 자료 중에서 어떤 보고서를 우리가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터뷰 자료나 통계 자료를 인용할 경우 보다 2차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들이죠. 1차 자료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뭔가 인터뷰를 하거나 뭐 서베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2차 자료는 인터뷰 자료, 다른 사람들이 해 놓은 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때는 조사 기관, 조사 시간, 가급적이면 일자까지 보다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연구 대상, 사례 수, 그리고 표본의 특성,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 같은 것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터뷰 자료나 통계 자료를 삽입할 때 1차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조사 시간, 가급적 일자까지, 연구 대상, 사례수, 표본의 특성 같은 것들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2번과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체 FGI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0년 5월 6일 부산 지역 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FGI를 했다라는 게 보다 분명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 5명 대상 FGI. 한국 거주 경험을 가진 외국인 5명을 대상으로 FGI를 했다. 2020년 5월 6일에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인터뷰 대상자의 국적이 어떤지, 연령이 어떤지, 한국 거주 기간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가 보다 분명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0년에 1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부산 지역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다. 가로치고 2020년 5월 6일에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평균 연령은 20.25세다. 라는 것들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PPT의 마지막 장에 참고 문헌 목록을 넣는 것도 인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RTBP 얼라이언스를 기획서를 만들었던 PR 기획론 그 수업 시간에 그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물론 상황에 따라 그 장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성적인 소구가 필요할 때는 장표를 넣는 것들도 상당히 독자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급하게 자료를 조사를 하고 저도 이렇게 장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용이나 참고 문헌 작성과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제 이메일이나 뭐 직접 방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논문, 보고서, 리포트, PPT 구성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